여러분, 혹시 가을이 되면 거리를 노랗게 물들이는 그 나무 아시죠? 그런데 이 나무가 사실 공룡과 함께 살았고 인류보다 훨씬 먼저 이 땅에 존재했으며 심지어 히로시마 원자폭탄도 견뎌낸 최강의 생명체라는 사실을 아시는 분은 별로 없으실 겁니다. 지금부터 하는 이야기는 여러분이 매일 지나치는 그 평범해 보이는 나무가 실은 얼마나 대단한 존재인지에 대한 놀라운 내용입니다. 2025년 9월 강원도 원주시에서 엄청난 뉴스가 터집니다. 그동안 800년 정도 된 줄 알았던 반개리 은행나무가 국립산림과학원의 최첨단 라이다 스캔과 DNA 분석 결과 무려 1317세로 밝혀진 겁니다. 이게 얼마나 대단한 건지 감이 안 오시죠? 쉽게 말하면 이 나무는 고려나 조선이 아니라 통일신라 시대, 그러니까 삼국을 통일하던 바로 그 시기에 이미 땅에 뿌리를 내리고 있었다는 겁니다. 신라의 왕들이 하늘에 제사 지낼 때, 고려의 무신들이 쿠데타를 일으킬 때, 조선의 세종대왕이 한글을 창제할 때, 임진왜란과 한국전쟁을 겪을 때 이 나무는 단 한 번도 그 자리를 떠나지 않고 묵묵히 서서 우리 역사 전부를 지켜봐왔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더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이 은행나무라는 녀석이 사실은 1300년이 아니라 무려 2억 7천만 년 전부터 지구에 살아왔다는 겁니다. 아니 잠깐만요. 2억 7천만 년이면 공룡시대도 한참 전 아닙니까? 맞습니다. 은행나무는 공룡보다도 먼저 이 땅에 나타났고 공룡과 함께 살았으며 공룡이 멸종한 후에도 여전히 살아남아 지금 우리 곁에 있는 그야말로 살아있는 화석입니다. 고생대 페름기 때 지구상 생물종의 96%를 쓸어버린 대멸종 사건 기억하시나요? 그 엄청난 재앙에서도 은행나무는 꿋꿋하게 살아남았습니다. 공룡들이 사라진 백악기 대멸종에서도 역시 끄떡없이 버텨냈죠. 그러니까 중생대 쥐라기에 번성했던 10여 종의 은행나무 중에서 지금 우리가 보는 이 한 종만이 2억 년 동안 거의 모습을 바꾸지 않은 채 살아남은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대단한 일인지 아시겠어요? 자, 식물학자들이 화석으로 발견한 은행나무 잎을 보면 2억 년 전 모양이나 지금이나 거의 똑같습니다. 그 특유의 부채꼴 모양 말이죠. 이건 마치 500년 만에 소개팅을 나갔는데 상대방이 전혀 늙지 않은 것과 같은 초현실적인 상황입니다. 실제로 은행나무는 식물계에서 독보적인 존재라서 은행나무문, 은행나무강, 은행나무목, 은행나무과그 딱 한 종만 남아 있습니다. 만약 은행나무가 멸종하면 은행나무강 전체가 한꺼번에 사라지는 겁니다. 그런데 이 놀라운 나무가 어디에 가장 많이 살고 있을까요? 놀랍게도 바로 우리 대한민국입니다. 전 세계적으로는 멸종위기종으로 분류되어 국제자연보호연맹 적색 목록에 올라 있지만 한국에서는 가로수로 지천에 깔려 있다는 이 아이러니한 상황. 양평용문사에는 높이 42m의 동양 최대 은행나무가 있고 영월에는 1000년 넘은 은행나무가 마을 한가운데 서 있으며 전국 곳곳에 천연기념물로 지정된 고목들이 수두룩합니다. 근데 이 은행나무의 생명력이 얼마나 대단한지 아십니까? 1945년 8월 6일 히로시마에 원자폭탄이 떨어졌을 때의 일입니다. 폭심지에서 반경 2km 이내는 모든 것이 녹아내리고 증발해버렸습니다. 지표온도가 3000도에서 4000도까지 올라가 사람들은 그 자리에서 형체도 없이 사라졌고 강화 콘크리트 건물들조차 무너져 내렸죠. 그런데 폭심지에서 2km 안에 있던 은행나무 몇 그루가 살아남았습니다. 나무 껍질은 타버렸지만 속은 살아있었고 이듬해 봄이 되자 그 탄줄기에서 새싹이 돋아났습니다. 지금도 그 은행나무들은 히로시마에 서서 인류 역사상 가장 끔찍한 순간을 증언하고 있습니다. 이쯤 되면 은행나무가 왜 이렇게 강한지 궁금하시죠? 은행나무는 가지와 뿌리를 전부 잘라내고 줄기만 남겨놔도 몇 년 동안 새싹을 틔워냅니다. 실제로 2013년 한국에서 누군가 산에 꽂아둔 은행나무 지팡이에서 새싹이 돋아나 뉴스에 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전국 사찰에 오래된 은행나무들마다 고승이 꽂아둔 지팡이에서 자라났다는 전설이 붙어있는 건데 이게 완전히 근거 없는 이야기가 아닌 겁니다. 그런데 1970년대와 80년대 독일의 한 제약회사가 우리나라 은행나무로 엄청난 돈을 벌어들이는 사건이 벌어집니다. 독일의 슈바베라는 회사가 은행나무 잎에서 진코플라본 글리코사이드라는 성분을 추출해 약을 만들었는데 이게 고혈압, 당뇨, 심장질환, 기억력 개선에 탁월한 효과를 보인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한국산 은행잎이 독일산보다 약효가 훨씬 뛰어났다는 사실입니다. 독일은 이 사실을 철저히 숨기고 헐값에 한국산 은행잎을 독점 수입했습니다. 당시 한국은 산업발전 시기라 경제적으로 어려웠고 독일은 우리나라에도 은행나무 많은데 한국산이 싸니까 수입한다는 식으로 포장했죠.
게다가 당시 독일은 동서독으로 분단되어 공산국가인 중국에서는 수입할 수 없었기 때문에 한국이 유일한 공급처였습니다. 이 사실을 뒤늦게 알아챈 한국의 동방제약이 1985년 미국 특허청에 제소하면서 진실이 드러났습니다. 독일 슈밥 회사가 한국의 진귀한 자원을 독점적으로 사들여 엄청난 수익을 누렸다는 거였죠. 이건 마치 집에 다이아몬드 광산이 있는데 그걸 돌멩이인 줄 알고 헐값에 팔았다가 나중에 알고 보니 상대방이 그걸로 대박을 친 상황과 같습니다. 지금도 시중에 파는 은행잎 추출물 영양제들, 그거 다 한국 은행나무가 없었으면 만들어질 수 없었던 겁니다. 그렇다면 은행나무는 왜 전 세계적으로 멸종위기에 처했을까요? 아이러니하게도 은행나무가 너무 완벽하게 자신을 보호했기 때문입니다. 은행나무 열매는 그 악명 높은 냄새와 독성 때문에 동물들이 먹지 않습니다. 씨앗을 퍼뜨릴 매개동물이 없다는 뜻이죠. 중생대에는 은행 열매를 먹고 씨앗을 퍼뜨리던 공룡이나 고대 동물들이 있었을 것으로 추정되지만 그들이 멸종하면서 은행나무도 스스로 번식지를 확장할 수 없게 된 겁니다. 특히 신생대 빙하기가 찾아왔을 때 은행나무는 치명적인 약점이 드러났습니다. 다른 식물들은 바람에 씨앗을 날리거나 새와 다람쥐 같은 동물들이 씨앗을 멀리 퍼뜨려주면서 급격한 기후변화에 대응할 수 있었지만 은행나무는 그 자리에 고립될 수밖에 없었죠. 그래서 한때 전 세계에 퍼져있던 은행나무가 점점 서식지가 줄어들어 중국 저장성 일부 지역에만 자생하는 것으로 추정되는 상황까지 왔습니다. 그런데 이 은행나무를 구원한 것이 바로 인류입니다. 동아시아 사람들, 특히 한국과 중국, 일본 사람들이 은행나무의 아름다움과 약효, 그리고 신성함을 알아보고 정성껏 심고 가꾼 덕분에 은행나무는 멸종을 면할 수 있었습니다. 지금 전 세계에 있는 은행나무는 거의 전부 사람이 심은 것입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수억 년 동안 스스로 생존해온 최강의 생명체가 결국 가장 늦게 나타난 인류의 도움으로 멸종을 피한 셈이죠. 한국에서는 은행나무를 단순히 가로수로만 보지 않았습니다. 마을의 수호목으로 신목으로 여겨 제사를 지냈고 마을 사람들이 모여 중요한 일을 의논하는 장소로 삼았습니다. 반계리 은행나무에는 스님이 꽂아둔 지팡이에서 자라났다는 전설이, 용문사 은행나무에는 의상대사가 심었다 또는 마이태자가 나라 잃은 서름을 안고 심었다는 이야기가 전해집니다. 이런 이야기들이 단순한 신화가 아니라 은행나무의 실제 생명력을 반영하고 있다는 게 놀랍지 않습니까? 2025년 현재 원주시는 85억 원을 들여 반계리 은행나무 주변을 완전히 새롭게 단장했습니다. 135대를 수용할 수 있는 넓은 주차장, 쾌적한 잔디광장, 야외 무대까지 갖춘 현대적인 명소로 탈바꿈시킨 겁니다. 그런데 이 모든 시설을 무료로 개방했습니다. 85억 원의 투자가 수익이 아닌 공공의 가치와 자부심을 위한 것이라는 메시지죠. 이건 단순히 관광지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1317년의 생명체에게 합당한 무대를 선물한 것입니다. 전국의 천연기념물 은행나무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양평 용문사의 1100년 된 은행나무는 높이 42m로 동양 최대 규모이고 영월 하송리의 1000년 된 은행나무는 마을 한가운데서 주민들과 함께 호흡하고 있으며 아산 곡교천의 50년 된 은행나무 가로수길은 2.2km에 걸쳐 황금빛 터널을 만들어냅니다. 이 모든 은행나무들이 한국인들의 정성 어린 보살핌 속에서 자라나고 있는 겁니다. 가을이 되면 전국의 은행나무들이 일제히 노랗게 물들면서 도시 전체를 황금빛으로 바꿔놓습니다. SNS에는 은행나무 인증샷이 넘쳐나고 사람들은 노란 은행잎이 깔린 길을 걸으며 가을의 정취를 만끽합니다. 그런데 이 평범해 보이는 풍경 속에 2억 7천만 년의 역사가, 공룡시대의 기억이, 원자폭탄도 이기지 못한 생명력이, 그리고 우리 조상들이 1000년 넘게 갖고 온 정성이 모두 담겨있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세계적으로 멸종위기에 처한 은행나무가 유독 한국에서만 이렇게 많이, 이렇게 건강하게 자라고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건 한국인들이 은행나무를 단순히 나무로만 보지 않고 함께 살아가야 할 이웃으로, 지켜야 할 문화유산으로 여겼기 때문입니다. 1000년을 넘게 산 나무 앞에서 경외심을 갖고 매년 가을이면 그 아름다움에 감탄하며 후손들을 위해 새로운 은행나무를 심어온 그 마음이 결국 지구상에서 가장 오래된 생명체 중 하나를 지켜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거리를 걷다가 은행나무를 마주칠 때면 잠깐 멈춰서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저 나무는 공룡과 함께 살았고 대멸종을 견뎌냈으며 원자폭탄도 이겨낸 지구 역사의 산증인이라는 사실을요. 그리고 그 나무가 지금 우리 곁에 있는 건 1000년 넘게 이어온 한국인들의 정성 덕분이라는 사실을요. 앞으로도 우리 은행나무들이 건강하게 자라날 수 있도록, 그리고 우리 후손들도 가을이면 황금빛 은행나무 아래를 걸으며 그 아름다움을 느낄 수 있도록
우리가 잘 보살펴 나가야 하지 않을까요? 2억 7천만 년을 살아온 나무가 앞으로도 계속 우리 곁을 지킬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